적금을 드는데 50, 60, 뭐 30 이렇게 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첫 걸음은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 직장인들과 함께 저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축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운이 굉장히 좋은 경우에 한 400번 정도 받으면 끝나는 게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몇 번 정도 받으셨습니까? 18번. 18번? 20번. 20번 정도. 이제 뭐 막 시작하시는 우리 새내기 직장인들이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90년대생들은 평균적으로만 건강을 해도 95세 정도 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좀 운이 안 좋아서 조금 더 건강하면 그냥 바로 100세를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노동계의 큰 화두가 바로 정년 연장이죠. 그래서 좀 오래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보도를 보면 희망 은퇴 시기는 60에서 64세라고 하지만 체감 정년은 50대 중반인 56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 좀 한 10년 정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은 운이 아주 좋은 경우에 한 400번 정도 받으면 끝난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뭐 시작했는데. 예. 결국 월급이라는 건 유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요즘 내돈내산이다 이런 말 있습니다. 많이 하시죠? 네, 많이. 내돈내산. 내 돈으로 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월급은 과연 진짜 내 돈일까요? 월급이 그럼 내 돈이 지금 누구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월급은 결국 지금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 30년 후에 나와 같이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리고 30년 정도 지나면 400번 정도 월급을 받고 나면 임금 절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좀 바라는데, 월급은 엄연히 공금입니다.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가장 잘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관리만 내가 지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갑자기 좀 책임감이 좀 확 드시죠? 이게 공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만약에 지금 월급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공금 유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 직장인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멘토님, 제가 지금은 2030이기 때문에 월급이 200~3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정말 많이 알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아서 500, 600, 700 이렇게 받게 되면 그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200~300만 원을 받던 시절에 100만 원도 저축 못하던 분이 과연 500~600 받으면 저축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소비는 습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라고 하는 건 절대 낮아지지 않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저축에도 이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과연 뭘까? 현재는 5분, 그리고 외상은 1시간, 그리고 뇌졸중은 3시간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것 같습니까? 골든타임. 골든타임. 정답. 훌륭하십니다.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저축의 골든타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년? 5년. 본인은 5년 안에 있죠,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죠. 저축의 골든타임은 제가 관찰한 직장인들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직장 생활 시작하고 15년입니다. 생각보다 길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5년 정도는 그래도 저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15년이 지나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저축을 한 푼도 못한다. 그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15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월급도 많이 올라갈 텐데,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말이죠,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은 절대 저축을 못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미혼도 또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딩크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관찰을 했는데 월급 3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만나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이 3천이다. 본인 같으면 만약에 내가 월급 3천만 원 받는다, 얼마 저축할 것 같습니다? 2,500. 3천만 원을 받는데 나 500만 원만 쓰고 2,500을 저축한다. 그런 분은 없더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3천만 원도 받아보니까 또 다 쓸 때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심지어 3천만 원인 가정이 왜 저축을 못할까? 제가 한번 그 집을 놀러 갔었거든요. 일단 차가 2대예요. 근데 차가 일반적인 차가 아니야. 굉장히 고가의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월급이 한 3천 정도 되니까 비싼 차를 샀겠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소득이 높으면 뭐가 높다? 소비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뭐냐? 직장인들에게 계획이라는 거 있죠. 계획은 바로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무저축이다라는 얘기는 무계획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82만 5천 원도 저축을 못한다면 아예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또 희망이 생기네. 그럼 내가 82만 5천 원보다 적게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그냥 안 해버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82만 5천 원이라고 얘기했냐면 82만 5천 원이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적금을 드는데 50, 60, 뭐 30 이렇게 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목돈을 얼마를 타냐면 뭐 350, 뭐 400, 500 이렇게 타거든요. 직장인은 말이죠, 여러분, 자기 월급의 5달치 정도의 돈만을 목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정도 만기 금액을 타야 안 건드리고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도 모으지 못하는 직장인은 그 목돈을 어떻게 할까? 근데 만약에 그냥 뭐 한 800, 900, 뭐 1,000 이렇게 타면 노트북 바꿀까? 뭐 여행 갈까? 자꾸 돈을 저축을 하더라도 부셔뜨리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던 거 돈 빼실래요? 아니면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서 묻고 더블로 가실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묻고 더블로 가야 되겠죠. 바로 제가 얘기하는 모든 직장인들의 저축의 지향점은 한 달에 165만 원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 급여가 높은 분도 있고 뭐 아주 적은 분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일률적으로 165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묻고 더블로 가.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저축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월급 관리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 제가 왜 165라는 말을 했냐면 165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모으는 속도고, 근데 월급이 뭐 250, 300이 안 되는 분들은 이 저축을 한다는 거 상당히 쉽진 않겠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도전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첫 걸음은 바로 초기 자본을 모으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기 자본을 모으는 일에 매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륙 중이거든요. 아직 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을 하려면 항공기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됩니다. 1만 미터로 올라가지 않으면 비행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고도 1만 미터는 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이 저축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느냐? 이 1억이 모여져야만 재테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소비가 잘 통제가 안 돼가지고 저축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축을 안 하기 때문에 소비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누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축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축을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그러면 딱 3가지가 떠오르시죠? 뭐냐면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 스텝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뭘 하려고 그러냐면 아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순서가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니까. 자, 아끼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껴보자, 아껴보자. 뭘 아낄 게 있나? 보다 보니까 아낄 게 있습니까? 없죠. 해보니까 아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 안 한 거 아니다. 나 아껴보려고 했는데 아껴지지가 않아서 못 모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의 순서를 바꿔서 먼저 모으고를 실천하십시오. 먼저 모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선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선저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껴지게 됩니다. 먼저 모으십시오. 근데 먼저 모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적금 깨면 어떡하냐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달을 내다가 해지를 하든 5개월을 내다 해지를 하든 그만큼 모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내가 하다가 말면 어떡하지라는 걸 너무 겁내지 마시고 시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선저축만이 선저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저축이 가장 좋은 저축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느냐? 선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후저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후저축이 뭐예요? 쓸 거 이제 좀 쓴 다음에 조금 남잖아. 양심상 이건 하자. 이렇게 하면 항상 후저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아니다. 뭐다? 순서를 바꿔서 뭐다? 모으고 아껴지면 그때 불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직장인들이 이륙해서 비행을 하려면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초기 자본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아니고 모으고 아끼고 그 다음에 불리고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